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도체 장비 2 교과 반도체 장비 전장 설계 7차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입니다. 학습 모듈 내 학습 요소 두 번째 전력 소자 선정하기 중에서 2-1 장비의 전력 소자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학습 목표를 세분화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전선 굵기 선정의 이유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선의 굵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전기 제품, 가전 제품이 있을 때, 가전 제품이 이렇게 있을 때 콘센트로부터 이렇게 이어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이 전자제품이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의 굵기에 대해서 할 텐데, 이 굵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수식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 자, 반도체 장비는 대용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이 대체적인 전장 설계에서 굵기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식은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한 단선 허용 저항 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교류의 직류의 단상 2선식과 교류 3상 3선식으로 대표적으로 구분지어서 허용 저항 R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직류와 단상 2선식의 저항 R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R은 2I분의 VS 마이너스 VR입니다. 자, R은 여기서 허용 저항값입니다. 저항. 그리고 I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류값이죠. 그리고 V는 전압인데, 전위차를 얘기하는데, 이 VS와 VR은 VS, 시작과 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 상호 끝점에서의 전압 차를 얘기합니다. 즉, 이 자체 VS-VR은 전압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 R의 단위는 옴이죠. 지난 시간까지 단위의 중요성에서 배웠던 옴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결과적으로 저항이니까 옴 값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는 단위가 뭐였죠? 암페어였습니다. 암페어분의 V는 단위가 뭐였죠? 볼트죠. 볼트를 풀어서 하면은 뭐였죠? V는 IR이었어요. 암페어 옴이죠. 즉 V는 곧 옴암페어, 암페어 옴의 곱 형태입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전류값이 있으므로
A 암페어가 서로 상쇄되어서 결국에는 옴만 남는 저항의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상 3선식의 저항입니다. 식이 비슷한데 살짝 다릅니다. 루트 3이 분모에 붙습니다. 이 선식에서는 상수 2가 붙었는데요. 3상 3선식에서는 루트 3이 분모에 붙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양단 간의 전압차를, I는 전류를 의미한다. 이때 저항 R은 S분의 rho L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뒤에 나올 수식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 S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겠죠. 지금 R은 S분의 rho L이니까 S 이쪽으로 넘어오고 R을 다시 이쪽 분모로 내려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학습할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S의 공식에 따라서 추출이 될 수 있겠는데 R분의 rho L에서 각각의 약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L은 전선의 길이, length를 의미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네요. rho는 전선의 저항률입니다. 저항률. 그래서 옴 밀리미터 제곱 퍼 미터입니다. 단위 미터당 저항률 옴 밀리미터 제곱. 그리고 rho 값을 도전율에 따라 표시하면 도전율, 그러니까 전도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도전율 100%, 96%, 61%로 나누어 놨습니다. 100%의 연동성 같은 경우에는 58분의 1, 96%는 56분의 1, 61%에는 35분의 1의 도전율 값에 따른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따라 전선의 단면적 S, 전선의 단면적 S를 구하는 공식이 분할되었습니다. 직류와 단상 2선식 그리고 3상 3선식을 구분하였습니다. 아까 표에서 저항값과 이것은 이 식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식 위에 있는 허용 저항값 식과 요 우측에 있는 저항값에 따른 전선의 굵기값 계산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위에 있는 단상 2선식을 대표적으로 증명만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아까 몇이었죠? 저항값 R 분의 rho 곱하기 저항률 곱하기 전선의 길이 L이었습니다. 이것을 풀자면 여기서 R 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단상 2선식에서 2I 분의 델타 V였죠. V의 변동값이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위에 있는 R 값에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분자에 있는 것이 이렇게 델타 V가 되겠고 이것은 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곱해주겠죠. 이거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 2 곱하기 2i 곱하기 rho L 이 되겠죠. 딱 이 식과 같죠. 배치만 살짝 다른 거네요.
자, 앞에 2가 있는 거 똑같고 다음에 여기는 row를 배치시켜줬죠. 그리고 L을 그 다음 배치시키고 I를 배치시켰네요. 그죠? 그리고 분모에는 델타 V. 델타 V는 곧 VS 마이너스 V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선 S, 전선의 단면적 S, 단면적입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시된 건 밀리미터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볼트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암페어와 옴의 합성입니다. 분해. 단위만 하니까 상수는 제외합니다. 로우는 몇이었죠? 자, 옴 밀리미터 제곱이었습니다. 분의 몇 분의 m분의 옴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리고 L 뭐죠? 길이, 전선의 길이 미터였다고 했습니다. I는 암페어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암페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암페어 상쇄됩니다. 자, 분모의 분자의 옴 상쇄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상쇄됩니다. 즉, 단위 밀리미터 제곱만 남는 것으로 전선의 단면적 S의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3상 3선식은 2 대신에 루트 3만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이 부분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우리가 계산을 많이 사용할 게 이 부분을 사용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예시 문제가 나왔네요. 1예로 3상 3선식 요거겠죠? 220V에서 200A가 소요되는 반도체 장비에 전력을 공급해야 할 상황에서 장치와의 거리가, 즉 거리가 20m라면 전선 길이겠네요. 그리고 전압 강하, 전위차를 얘기합니다. 전위차는 곧 이 VS-VR이 되겠습니다. 자, 0.5% 1V네요. 220에 0.5, 1V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하로 공급하려면 전선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으로 설계하면 될까요? 단, 전선의 도전율은 100%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로우 값이 제시되죠? 58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여기 아래 있는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계산합니다. 자, S. 우리가 알고자 하는 S는 식부터 써 놓을게요. VS 마이너스 VR 분의 루트 3 로우 L I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대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모에 있는 전위차가 몇이죠? 네, 1입니다. 분자부터 일단은 하면서 정리를 해가서 할게요. 하나씩. 자, 분자에 루트 3이 있죠? 로우 값이 몇이죠? 58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전선 길이 20m. 그리고 암페어, 200A가 있네요. 200A 있고 분자에는 다 올렸고, 자, 분모 하겠습니다. 분모는 아까 1이었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 자, 루트 3 58 내려오고 220 곱하면 4000, 즉 4000 루트 3, 그리고 분모에는 58입니다. 그리고 루트 3은 약 1.73이 되죠.
약 1.73을 곱해볼까요? 173 곱하기 4 해볼까요? 4, 3, 12, 7, 4, 28, 692. 그러면 이거는 약 6,920. 분모는 58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해볼까요? 6,920 나누기 58. 1, 58 내려옵니다. 1, 1 내려옵니다. 2 내려옵니다. 두 개 들어가나요? 두 개 안 들어가네요. 하나 들어갑니다. 58이고 0 내려옵니다. 4 되죠? 그리고 0 돼서 540 나오고 9개 들어가나요? 자, 8, 9, 72, 5, 9, 45. 헷갈리네요. 8, 9, 72, 5, 9, 45. 1 올라가서 120, 422, 522네요. 약 그러면 119mm가 나오네요. 이해도 더 계산을 소수점 아래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헷갈려서 쌤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약, 즉 이것은 약 119mm 제곱으로 추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119.3 뭐 여기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이거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잘못 작성이 된 것 같고 119.3mm 제곱으로 설계해 줘야 한다. 자, 한 번씩 쌤이랑 같이 풀어보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위와 같은 경우에서 손실되는 전력 값은 P는 전력값 P, 파워죠. P는 VI라고 했습니다. 자, 제공되는 전원 전력이 200A였고 전압 강하를 0.5%였다고 했고 1V라고 명시해 줬죠. 그래서 전압 강하를 이 정도 허용되는 거니까 200W의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열 손실 또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열은 전선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럼 위험하겠죠. 저항값이 상승하게 돼서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해결책은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저항이 상승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저항값 때문에 이동하는 전류량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쓰지 못할 테니까 굵은 전선을 사용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선이 피복에 쌓여 있거나 트레이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즉 삼상 케이블처럼 여러 가닥에 가는 멀티코어형 전선은 같은 굵기라 해도 단선형에 비해서 낮은 전류를 흘려주어야 한다. 포인트는 여러 가닥에 가는 멀티코어형 같은 경우는 낮은 전류를 흘러보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전선이나 케이블의 종류에는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종류에는 절연 전선, 그리고 일반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 케이블, 저압 케이블, 또한 나전선 등이 있다 입니다. 여기서는 명칭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체입니다. 내부에 있는 전도체겠죠. 이것에는 동,
구리 얘기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등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절연체나 보호피복. 그 전선을 감고 있는 피복을 대표로 예를 들겠죠. 천연고무,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요즘엔 거의 합성수지가 많이 사용된다 정도입니다. 이 종류가 많고 특성에 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 전선 굵기의 선정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선의 단면적을 함께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성평가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학습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두 가지 형성평가 문항을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그 5, 6, 7차 시 잘 참여하면서 거기다가 잘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계산을 하고 또 책을 찾아보면서 형성평가 문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하였던 전력소자 선정하기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